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붙어 있어서 이보다 아쉬울 수 없는 삼총사들의 마지막 S팀입니다. 가벼우면 장땡이긴 해. 간만에 가벼우면 장땡주로서의 조건들을 정말 모두 갖춘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S팀은 모델 에이전시 기반의 콘텐츠 기업입니다.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기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부분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쪽이죠. 모델과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관리, 지원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장윤주, 한혜진, 송경아, 이현희 이런 국내 탑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체 아티스트 풀은 300명이 넘는데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루키나 익스포저급, 그러니까 신인 아티스트의 매출 비중이 64%에 달합니다. 즉 일부 간판급 스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를 보시면 국내 패션 모델 매니지먼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S팀이 54%, K플러스 홀딩스가 23%, 두 회사가 양분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넘어가서 콘텐츠 부문은 뭘 하는 것이냐? 최근에 패션이나 트렌드 쪽을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하고 충성 고객군을 확보한 소수의 브랜드들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S팀은 패션쇼, 브랜드 프로모션, 전시, 캠페인 같은 오프라인 콘텐츠와 방송, 유튜브,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기획 및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콘텐츠 비즈니스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브랜딩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 콘텐츠는요, 단기 판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 고객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철학이나 세계관, 메시지를 담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S팀이 콘텐츠 기획부터 연출, 그리고 아티스트 섭외,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콘텐츠는 이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확립이 된 고객들 대상이라서 고객 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S팀이 제작과 운영을 대행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같이 브랜드의 정체성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브랜드의 기준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레퍼런스로 서울 패션위크 그리고 글로벌 명품 브랜드 VIP 행사들 이런 것들이 일반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구성을 보시면 매니지먼트보다는요, 콘텐츠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도 S팀 매출의 88.70%는 콘텐츠 부문에서 발생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프로젝트 기획부터 플래닝, 실무 진행, 운영과 연출, 사후의 홍보와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자체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의존 없이 콘텐츠 전략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티스트의 IP가 강화되면 콘텐츠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콘텐츠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의 인지도나 경쟁력도 더 강화되는 거라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샤넬이나 디올, 루이비통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연간 2천여 개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대형 유통사,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느끼셨겠지만 회사는 단순히 모델 에이전시보다는 광고, 마케팅 쪽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광고나 마케팅 수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 업종은 폭발적인 외형 성장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게다가 요즘에는 SNS 기반의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브랜딩 콘텐츠 시장 참여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네, 영향력이 엄청 세죠. STM이 지금 주목할 만한 레퍼런스를 축적했다는 점에 이견은 없으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수주 공백 이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투자 위험 요소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스케일업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요,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유망한 브랜드에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회사의 아티스트와 콘텐츠 제작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 성장을 지원을 하고요. 이 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 가치, 투자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지분 가치 확대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이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느냐? 1번 브랜드 선별, 서울 패션위크와 캣워크 페스타에 참가한 브랜드 중에서 디자이너의 역량, 디자인 등을 검토해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2번 선별 브랜드 디자이너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브랜드 디자이너를 이벤트나 쇼,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디자이너 개인을 브랜드화 시킵니다. 그리고 3번 투자 앤 마케팅 협업. 2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소비자 반응과 성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브랜드에 직접 지분 투자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마케팅 대행사로서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마케팅을 직접 수행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자, 실적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에슬레저 브랜드인 나일로라 그리고 여성복 브랜드인 나체에 투자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사업 성과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면 나일로라는 24년 9월에 투자했는데 지금 회수율이 111%, 그러니까 수익률은 11%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체는 25년 3월에 투자해서 1년 정도가 됐는데 투자금 대비 회수율은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과는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투자 대상이 패션 기업으로 한정적인 데다가 관련 업종에 속한 업체들이 막 지금까지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던 사례가 좀 드물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근데 회사 측은 이번 코스닥 상장이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 자금이 쓰일 1순위도 K 패션 브랜드 투자입니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 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했대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대중들한테 잘 알려진 모델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는 한데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S팀은 공모가 산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1번은 패션 기업의 왜 가치평가 방식으로 EV 에비타를 활용을 했냐? 그리고 2번은 비교 기업에 왜 카카오를 포함시켰냐? 회사 측에 따르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오프라인 행사 운영,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자체 IP 개발 이런 데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제조업 못지않게 감가상각비가 높게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앞서 상장했던 다른 패션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들은 EV 에비타를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S팀이 순이익 규모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 도출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아무튼 주당 평가가액 산출할 때는 25년 3분기 LTM, 그러니까 최근 4개 분기 EBITDA 약 45억 원 정도를 적용을 해서 11,451원을 산출을 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8.87%에서 25.77%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7,0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사실 무조건 고평가이기는 한데 지금 순위 규모에 비해서는, 근데 S팀이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라서 상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100%라고 봤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확인해보죠. 경쟁률 1334.91대 1, 226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공모 규모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경쟁률로만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참여 건수는 엑스비스에 비해서는 꽤 덜 참여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 범위 내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2개, 하단인 7,000원을 써낸 기관도 1개 있었습니다. 그래도 3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기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인 8,5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기관들도 확약 없이 그냥 상단 이상을 써내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소신 있게 참여한 기관들이 좀 있었네요.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죠. 그리고 상단을 써낸 기관들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전략인지 확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수 기준 44.19%, 수량 기준 42.45%로 생각보다 꽤 높긴 하거든요. 근데 15일 단기 확약으로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이게 수급 펌핑이 크게 올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하니까 단기로는 좀 묶이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기간만이라도 확약을 걸어서 가점을 높이고 배정 물량을 좀 더 받고 짧게 치고 빠지겠다라는 전략. 자, 그렇다면 최근 수요 예측에서 확약 40%대를 기록했던 종목으로는 세미5와 삼진식품이 있었고요. 두 종목 다 최종적으로는 70%대의 확약을 기록을 해줬었기 때문에 S팀도 70%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70%대. 네, 종합적인 수요 예측 결과는 그래도 무난히 잘 나온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8,5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53억 원, 시가총액은 약 738억 원으로 확신의 소형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만에 되겠고요. 상장은 3월 6일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는 20주 85,000원 증거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 없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34.69%에 해당하는 301만 2,400주는 상장 당일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256억 원. 얘도 이미 가볍죠? 이미 200억 원대.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은 40.25%로 뭐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최종적으로 확약이 70% 좀 딱 잡혀준다면 유통가능 금액은 약 176억 원, 100억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가벼우면 장땡주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보시면 뭐 SM엔터 전략적인 투자자로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SF, 스마트 AP, IBKC 이런 벤처금융들 물량 위주로 또 있는데 이들은 상환전환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들어왔고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반영한 주당 발행가액은 5,291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8,500원 기준으로도 이미 수익이기 때문에 엑시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워낙에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기존 주주 물량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충분히 소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유통시총 1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를 보시면 이게 뭐 단독이든 동시든 따따블 또는 따따블 근처까지도 기록한 게 꽤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최소 170% 이상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S팀은 굳이 좀 꼽아보자면 최근에 상장한 삼진식품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섹터 매력이나 가격 메리트는 떨어지는데 100억 원대에다가 시총이 700억 원대라는 조건이 비슷했어요. 이 삼진식품은 스펙 2개랑 붙어서 무려 3종목이 동시 상장이었는데 그럼에도 고가 기준 2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S팀은 지금 단독이기 때문에 얘도 꽤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섹터가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어느 정도는 날아가 주는 게 약간의 법칙처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0,000원 미만에다가 유통 가능 금액 최종적으로 100억 원대까지 기대가 되고 시가총액은 700억 원대. 정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얘도 단독이었으면 고민 없이 풀로 청약합니다. 겹쳐서 문제인 거지.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체크를 할게요. 한 투에 45만 주가 배정됐고 균등은 22만 5천 주 되겠습니다. 50% 기본 등급은 7,500주까지 청약 가능한데 증거금으로 3,187만 5천 원이라서 한도가 매우 낮고요. 100% 우대는 6,375만 원,
200% 우대는 1억 2,750만 원까지, 300% 우대는 1억 6,875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균등부터 예상해보자면 청약 건수 43만 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때 균등은 0.52주, 여기도 무조건 추첨한 줍니다. 증거금은 3.2조 원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이때 비례 경쟁률 3,346대 1입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이 1,27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에서 정확히 파악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종목, 붙어있는 세 종목 기대 수익을 최종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팀의 기본 한도인 3,18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비슷한 금액을 청약했을 때의 기대 수익을 기재한 표입니다. 저는 K뱅크를 15조 원, 엑스비스는 7.5조 원, S팀은 3.2조 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제 예상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보시면 사실 종목 자체의 매력도나 가격 메리트, 수요 예측 결과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엑스비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만 기대 수익까지 가장 크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슷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엑스비스보다는 S팀의 기대 수익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 등급이시면 S팀은 청약 한도가 매우 낮으니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K뱅크가 40% 이상 가준다면 압도적으로 수익이 클 수가 있겠고요. 세 종목 중에. 엑스비스의 따따블 기준 수익보다 K뱅크의 30% 기준의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K뱅크의 30% 이상의 가능성을 꽤 높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K뱅크의 비중을 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고요. K뱅크는 두 종목 대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한 투의 우대 등급이시면 S팀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근에 증시 유동성, 은행주들의 줄줄이 신고가, 잘 유지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K뱅크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서 2일차 증거금이 제 예상치보다 크게 높지만 않다면 K뱅크의 비중을 가장 많이 더 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투 우대 등급이기 때문에 S팀에 청약할 거고요. 엑스비스는 가성비 한 주를 노리던지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엑스비스나 S팀에 대출을 쓰시면 K뱅크 환불금으로 하루 만에 갚을 수는 있으니까요. 대출 쓰실 분들은 두 종목에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전부 알아봤고요. 어떻게 배분하는 게 베스트일지 정답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기준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고 적당히 나누시거나 압축해서 그냥 집중을 하시거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판단이 그냥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